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제가요, 네, 관악구 신림동에 네, 삼성산 주공아파트, 네, 그거를 20년째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가격이 너무 안 올라서, 네, 그거를 팔고 그냥 네, 대투자로, 네, 독산동, 금천구 독산동, 네. 그쪽으로 한번 옮겨볼까 하는데, 갈아타면 어떠할지. 그 알겠습니다. 시기하고, 네, 그런 거 좀 알고 싶었어요. 네, 연락 잘 네, 네. 주셨고요.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네,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요즘 같으면은 이 네, 전문가라고 얘기 듣는 저도 사실 네,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네, 생각보다 제가 경험치가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더 네, 많이 올려버리고 네, 또 어떤 데 떨어질 때는 또 더 많이 떨어지고 뭐 네, 이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심리적인 변화가 정확하게 예측하기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저는 네, 개인적인 성향상 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인 스타일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쪽으로 많이 제 스타일이 그러니까 네, 그렇게 많이 권해드리고 있는데 그러다 네, 보니까 좀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또 그분들은 또 제 얘기 듣고 있다 보면 많이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런 게 많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그래요. 항상 네, 어떤 물건을 시기적으로 봤었을 때 네, 너무 누가 보더라도 너무 높지 않느냐. 어떤 네, 네, 데이터라든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만 설명할 게 아니고 너무 네, 높지 않냐라고 생각된다면 어지간하면은 어떤 매수하는 거는 좀 하지 말았으면 또 네, 뭐 네, 이 정도면 충분히 좀 조정이 안 됐겠나 하면은 음, 누가 보더라도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위험한 것 그런 요소는 있더라도 그때는 네, 뭐 매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네, 근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네, 이런 기본적인 큰 틀 흐름에서 하나를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두 네, 번째는 지금 갖고 있는 이 아파트를 매도를 하시고, 네, 그리고 독산 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어디 아파트를 매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럼 예, 이제 두 개 아파트 비교는 어떻게 해보면 되냐면은 이게 두 네, 개 아파트를 비교하는 방법이에요. 네, 첫째가 뭐냐면은 이 두 개 아파트가 둘 다 생겨난 지 뭐 어느 정도가 되었는데 바로 재건축에 들어가는 아파트냐 아니냐. 바로 재건축에 들어가지 않는 아파트라면은 네, 자, 25년이 됐고 30년이 됐으면은 재건축을 따져봐야 돼요. 네, 네,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삼성산 아파트 몇 년이나 됐어요? 20년이요. 예, 20년이면 재건축이라는 거는 사실상 크게 염두에 둘 필요가 없는 아직 시기예요. 그리고 예, 예, 재건축을 이 아파트는 외람되게도 재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네, 쉽게 될 정도로 용적률이 네, 그렇게 낮지도 않고요. 네. 그럼 독산동 쪽도 재건축 쪽의 아파트를 바라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거긴 신축이에요. 신축이요. 역시 신축, 그러면 롯데캐슬이요. 아, 예. 그러면은 재건축도 그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죠? 네, 네, 그러면 이 두 가지 비교는 주변 여건을 비교하면 되겠죠. 네, 네, 주변 여건. 이 아파트 네, 자체로는 다 똑같다고 보고 그럼 네, 주변 여건을 봤더니 삼성산 얘는 공기가 좋다는 거 빼고 얘가 가격이 올라갈 만한 게 없지요. 네, 그래서요. 가장 문제가 교통이고요. 네, 대중교통, 지하철. 얘에서 얘는 어렵잖아요. 이게 네, 삼성산이 가장 어렵고 그다음에 주변에 뭐 학군이라든가 그다음에 상업 업무 시설 이런 것들이 다 열악하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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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이쪽 편에 롯데캐슬 쪽으로 넘어가면은 얘는 교통이 괜찮아요. 그죠? 네, 그런데 또 하나 괜찮은 거는 옆에 이렇게 신안산선이 또 앞으로 들어오죠. 네, 네, 그럼 이거는 앞으로 좋아지는 호재도 하나 더 갖고 있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뭐 상업시설이든 학군의 접근도 여기가 좋다라기보다는 얘보다는 좀 더 좋죠. 예, 예, 예. 그러면은 뭐 생각할 여가도 없죠. 이거 아, 정리하고 이쪽으로 가는 거는 무조건 맞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매도하고 매수를 바로 하는 거. 자, 이렇게 네, 흐름 타이밍은 이렇게 또 보시면 돼요. 예를 네, 들어서 한번 볼게요. 네, 자, 매도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는 우리가 네, 이런 가격이 올라갈 때 우리가
이렇게 50년, 100년 동안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올랐다가 어떤 요인에서든 조정됐다 또 올랐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시점, 이 시점, 이 시점, 이 시점 어떤 시점에서도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산다는 거는 똑같은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팔고 샀었을 때는 좀 좋은 쪽으로 좋은 물건으로 옮겨 놓는다 하는 거는 언제든지 팔고 사는 것이 똑같은데 이 네. 고점 상에서는 네. 매도가 중심이잖아요. 네. 저점 상에서는 매수가 중심이잖아요. 네, 예.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이런 옮겨 타지 않더라도 전체 사회적으로 보면은 매도 쪽에 무게가 실리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러면은 네. 매도를 후에 바로 산다는 거는 역시 고점에서 사는 거죠. 그렇죠. 예, 고점에서 팔고 고점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결국에는 옮겨 놓는 의미는 하나가 있는 대신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매도 후에 조금 지켜보다가 이게 네. 얼마나 기다릴지는 뭐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는 거죠. 아, 수년은 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조정되는 걸 기대를 한다면 그때 매수를 하는 방법도 하나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다만 그런 경우에 리움은 이렇게 만약에 안 샀더니 그게 더 올라 버리더라. 네. 그럼 이건 낭패를 볼 수 있죠. 네네. 그런 리스크가 전혀 제로는 아니죠. 네. 그런 리스크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어느 쪽에 무게 중심을 실을 거냐, 전체적인 네. 서울시 가격이 다시 올라갈 거라고 무게를 실리느냐, 아니면 네. 보합으로 가다가 좀 조정될 거로 보느냐, 네. 이거는 지나봐야 아는 것이지만 네. 누구나 다 거기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네. 결국에는 이제 투자자들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매수 타이밍은 잡으면 되시겠죠? 네. 예, 이것저것도 모를 때는 그냥 팔고 그냥 사는 수밖에 없죠, 뭐. 아. 네. 그러면은 그냥 팔고. 네. 그래서 저도 사는 시기가 좀 궁금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저는 네. 지금 서울시 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예.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하고 과연 지속적으로 이 가격을 누가 구입해 줄 수 있을까? 지금 10억 네. 가던 것이 또 올라서 12억 가면 또 사주고 누군가 13억 가면 또 사주고 15억 가면 또 계속 사줄 수 있을까? 네. 그런 게 아니지 않을까? 그러면은 네. 어느 정도 굉장히 부담스럽다 하는 가격이 현재 제 의견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예.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